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정욱TV의 고정욱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 3탄 까칠한 재석이가 열받았다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책은 어른들을 모르는 청소년들의 성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궁금증을 유발하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읽을 텐데 그렇게 이상한 장면은 없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도움입니다. 도움.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는 거.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참, 이게 인간을 위대한 존재로 만든 것 같아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게 바로 어려움에 처한 다른 동료를 도울 수 있다는 거. 이 작품에도 나옵니다. 어려움에 처한 건 은지잖아요. 한순간의 실수로 임신을 하고 불안에 떨고 온 사회로부터 내쳐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한마디로 나다니엘 호오돈의 작품인 주홍글씨가 가슴에 새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우리의 정의의 사도인 재석이와 그 일당들이 도움을 주려고 했었는데, 같은 학생들이 힘을 준다고 그래봐야 얼마나 주겠어요. 하지만 십시일반이라고 조그만 힘이라도 모이다 보면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친구들의 우정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해서 아름다워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곳은 73쪽이에요. 재석이 모금은 잘 되냐? 네, 선생님. 조금씩밖에 안 거치지만 그래도 도와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 계속 노력해라. 김태호 선생에게는 어제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었다. 은지라는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꼭 도와줘야 할 여학생이 있는데 모금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물론 이 아이디어는 재석의 것이었다. 김태호 선생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글쎄, 아이들에게 호응이 있을까 모르겠다.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호응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죠. 일단 이렇게라도 청소년의 성문제와 임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까지 진심이라면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 재석이가 누굴 위해 도움을 준다고. 김태호 선생이 나서서 허락을 받아주었다. 그 대신 학교 측은 개입하지 않기로 하고 재석이가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었다. 재석은 그렇게 며칠간 각 교실을 돌며 돈을 모았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은 고스란히 비닐봉지에 담아 학교 행정실의 금고 안에 넣어두었다. 모금 과정에서 잡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틀 뒤 김태호 선생과 재석, 민성 그리고 몇몇 아이들이 나서서 돈을 세어보았더니 놀랍게도 50만 원 넘는 큰 돈이 모였다. 야, 53만 5천 원이다. 니들 돈 많이 냈구나. 요즘 애들도 조금은 의리가 있구나. 김태호 선생은 약간 감격한 것 같았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지금 금안여고에서도 모금을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한성여고도 하고 있대요. 이제 우리 학교는 다 모았으니까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그래, 수고했다. 재석이 이 녀석 이제 주변 친구들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쓸만한 걸. 김태호 선생이 재석의 등을 툭툭 쳐주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돌아서는데 김태호 선생이 재석을 따로 불렀다. 재석이 잠깐 보자. 네. 민성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간 김태호 선생이 물었다. 너 왜 이렇게 이 일에 나서는 거냐? 듣자하니 너와는 크게 관계도 없는 일 같은데? 이상하잖아. 내가 갑자기 사회복지사라도 되는 것처럼 이러니까. 그게요. 재석은 그제야 왜 이렇게 은지 일에 발벗고 나서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특별히 원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도 없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나서는 것일까? 은지의 푸른 배가 떠오르자 갑자기 그 이유가 분명해졌다. 은지가 낳는 애는 아빠 없이 자랄지도 모르잖아요. 김태호 선생이 잠시 당황했다. 저는 그게 뭔지 좀 알거든요. 아빠가 없다는 거. 그래서요. 그것뿐이에요. 자, 재석이의 속마음이 살짝 비춰진 장면이죠. 우리가 1탄에서 보면은 재석이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그리고 가정을 버린 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석이의 성장 과정이 불우해진 거죠. 엄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재석이를 가평에 있는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몇 년간 돌보지 않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조선 가정은 출신이 재석이인 거죠. 물론 뒤늦게 엄마가 다시 돌아왔고 그나마 엄마와 함께 둘이 살고 있으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됐지만 아버지 없이 산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은지를 도와주게 되었다. 자, 돕다. 어려운 말로 하면 측은지심이에요.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고 안 됐다고 여기는 것.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측은지심이 있을까 싶은 사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엽기적인 사건들.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인간은 아름다운 동시에 추악한 존재다. 그게 인간이에요. 누구나 인간들은 일면 선하고 착하지만 일면 악하고 교활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그렇지만 선한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게 만드는 건 뭐냐? 지식과 교양과 인륜과 도덕이에요. 그 인륜과 지식, 도덕은 어디서 배우고 함양하느냐? 생활에서 익히고 배워야 하지만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죠. 부모님이 많이 가르치고. 그러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사회는 경쟁이 더 앞서는 거예요. 남보다 앞서야 한다. 좋은 게 있으면 차지해야 된다. 딛고 올라가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도움을 내미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도와야 돼요? 나 바쁜데요. 이런 이기주의가 팽배한 게 오늘날의 어린이 청소년들이에요. 어른들이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어른들이 도움을 주고 화합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걸 보고 배운다면 아이들 똑같이 했을 거예요. 요즘 사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점점 각박해지는데도 아직 그래도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게 학교에 다녀보면 힘들고 어려운 친구 도와주는 아이들이 꼭 있고요. 특수반 아이들을 챙겨주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런 내용이 여기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은지가 지금 가장 힘들고 고난한 시기를 겪고 있는데 돈을 모아서 비록 얼마 안 되지만 모금을 할 수 있고 그걸 보고 선생님이 감동받고 왜 내가 누군가를 돕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어린 시절 불우했던 시절을 생각하는 거죠.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은 짓밟거나 더 딛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길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고운 정서를 함양하게 하려고 저도 작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나도 이렇게 해야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외면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은지라는 아이는 이 사회에서 붉은 글씨가 가슴에 찍혀있는 아이지만 용감하게 도와주는 이런 아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힘들고 어려운 친구가 있는지 그를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서 나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재석이처럼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만이 내 책을 읽은 진정한 독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